안녕하세요. 엘로이북 온라인 글쓰기 레슨 류혜진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기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일기 쓰기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저학년인데 일기 쓰기 숙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가 쓴 일기를 몰래 펼쳐 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일기였어요. 저 어렸을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일기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쓸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엄마 아빠와 함께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했다. 축구를 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이래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뭐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일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늘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좀 부족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일기를 조금 더 성의껏 길게 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아이를 비롯해서 아마 다른 분들,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일기 쓰기와 관련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어떻게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저의 첫째 아이는 지금 이미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재 저학년인 저희 아이는 둘째고요. 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일기 쓰기와 관련해서 교육했던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그게 그 아이한테 잘 맞았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일기를 쓰기를 불편해하고 힘들어 할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줬어요. 땡땡아, 오늘 하루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오늘 뭐 야구가 재밌었어. 뭐 축구가 재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저는 아이한테, 그거 써. 재밌는 거. 네가 재밌었던 거 그거 쓰면 돼. 이렇게 이제 살짝살짝씩 팁을 줬거든요. 물론 아이가,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일기 쓸 때마다 그 질문을 자기가 스스로 떠올려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언젠가 그 첫째 아이가 일기 쓰기 숙제를 할 때 혼잣말로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뭐가 재밌었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엄마 아빠가 꼭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써라 라고 강요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일기라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일기 쓴 게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독서 논술을 보낼까? 막 이런 고민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기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우러나와서 써야 하는 자신의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학원을 다니는 걸 통해서 글쓰기 일기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정말 통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책 많이 읽으면 또 쓰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엄마 아빠가 골라주는 책 말고요. 아이가 스스로 읽고 싶어서 고르는 책을 읽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숙제 내주면 하기 싫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 이 책 꼭 읽어. 이거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너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몇 번은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개구리 같은 아이들은 또 엄마 아빠가 읽으라고 하는 책은 일부러 안 읽을 수도 있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접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흥미인 것 같아요. 공부도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왜 둥글지? 왜 둥글다고 하는 거지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공부를 했을 때 스스로 더 알아내는 기쁨이 큰 것처럼 우리가 과학책을 통해서 지구가 왜 둥근지를 아는 것은 사실 별 큰 감동이 없고 시험을 보기 위한 외우기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 흥미,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글쓰기도 마찬가지고요. 글쓰기도 억지로 학원 보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책 쓰기, 아니,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어떤 공부든 간에 스스로 흥미와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좀 좋은 학습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일기 잘 쓰기 할 때는 꿀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엄마 아빠는 그냥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뭐든지. 일기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기 쓸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뭐가 재밌었지? 엄마는 오늘, 우리 땡땡이 떡볶이 만들어줄 때 떡볶이가 잘 안 떨어져서 떡볶이가 너무 물렁물렁해져서 그때 조금 싫으면서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엄마 얘기 먼저 하고 그러면 땡땡이도 아이도 좀 생각을 하겠죠. 나 오늘 맞아 그때 그거 재밌었어. 라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일기로 풀어낼 거란 말이죠. 그렇게 건드려주는 거예요. 옆에서 살짝 뭐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써라고 알려주는 게 일기가 아니고요. 그런 일 있었잖아. 그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도와주는 거. 말로. 그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도 읽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물론 아이가 잘 때 몰래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느 순간 일기에 너무 이제 부모님이 보면 부끄럽지 않을 만한 내용들을 쓰겠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기는 절대로 엄마 아빠는 네 일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혹시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알려줘야죠. 뭐 이때 이 글자 이거 글자 맞아? 틀려?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먼저 가서 이거 틀렸네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글쓰기를 할 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저학년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웬만하면 아이가 조금 틀리더라도 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4학년, 5학년, 6학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아이가 글씨가 맞춤법이 틀린다고 하면 그땐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글쓰기에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전혀 없는 아이가 아니라 난 글을 잘 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라든가 이런 불평이 생기는 경우, 어떤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경우, 그럴 때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에 맞춰서 도움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뭐든 강제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저학년 아이, 둘째 아이, 일기 쓰기에 대해서 터치는 안 하거든요. 저도 글쓰기 레슨 하는 선생님이긴 하지만 저는 주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NI 글쓰기 하고 있는데 일기 쓰기 같은 경우는 진짜 자신의 삶을 쓰는 거라서 터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알려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일기 쓰기에 고민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봤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떤 이야기거리를 생각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말로 그 부분만 조금 살짝 해주고 어떤 내용을 쓰든 내용이 너무 이상하든 어떻든 간에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고자 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지만 않으시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일단 쓰려고 마음 먹고 일기장 앞에 앉았으니까요. 네, 그렇고요. 예, 다음에 제가 또 좋은 글쓰기에 관한 영상 찍을 만한 게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글쓰기 레슨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